예,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문 대통령은 미국과 독일,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 외교를 이어가면서 강력한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후에 긴급 안보 당정청 회의를 갖고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공유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지 않습니까? 기대할 수 있는 지금 뭐 워낙 굉장히 민감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핵실험이 그저에 있었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주목되는 그런 이제 회담이 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담은 뭐 러시아 측 초청으로 이 동방경제포럼에 우리 대통령이 참석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예. 마침 북한이 이틀 전에 6차 핵실험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공동 대응 마련을 위해서,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긴밀하게 협의하고 또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데 예. 이 푸틴 대통령하고는 이미 전화 통화를 했지요. 예. 그리고 이제 직접 만나게 되는 건데 사실 하루 만남을 통해서 뭐 가시적인 성과를 뭐 기대하거나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지난번에 한 번 만났고 또 두 번째 만남이고요. 사실 한동안 좀 한러 관계가 상대적으로 좀 소원하지 않았느냐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이걸 통해서 한러 관계, 다시 말하면 정상 간의 관계를 좀 좁히고 특히 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공동의식, 인식을 좀 확대하고 러시아 측의 협조를 구하고 특히 우리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북핵 문제의 진전이 생기고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한반도의 신경제 지도를 그린다. 또는 북방 협력을 강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러시아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그런 어떤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요 일정을 보면 뭐 내일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고 모레는 이제 아베 총리와 회담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북한이 핵실험한 이후에 두 정상 간에 일단 전화 통화를 한번 했어요. 어떤 얘기들이 주로 갈 것 같습니까? 뭐 우리 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뭐 한일 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이나 이러한 수준의 강도 높은 제재는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따라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부분을 북한을 이대로 놔두면 동북아의 불안정이 확산돼서 러시아의 국익에도 손해가 된다. 이 점을 잘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푸틴 대통령이 오늘 지금 중국 샤먼에서 브릭스 회의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참석을 하고 있는데 대북 제재를 강화하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작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특별히 새로운 내용 아니고요. 예. 과거서부터 러시아의 기본 입장이 그겁니다. 예. 제재만으로는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예. 따라서 대화를 해야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같은 목소리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평화협정과 비핵화협정을 같이 시작하자.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한국과 미국도 연합훈련을 중단해라. 이런 목소리를 내왔는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개발과 우리의 합법적인 군사활동을 맞교환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단호히 반대해왔던 거고 지금 추가적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이라는 도발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러한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점을 잘 설득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 뒤에 주중 북한 대사관 고위 관리를 불러서 항의했다. 이렇게 지금 그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도 상당히 좀 심경이 불편한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중요한 게 이제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카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네, 결국 지금 이제 중국도 표면적으로는 북한 핵 실험에 대해서 결연히 반대하고 단호히 규탄한다. 다시 말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이런 도발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중국도 생각을 같이 하고 표현도 같이 하고 있는데 역시 그 해법에 있어서 미국과 대한민국, 일본 이런 주장과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확연히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그동안 대북 제재를 많이 해왔지만 사실 북한이 뼈아픈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제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이제 지난 8월 5일 날 타결된 안보리 결의 2371호가 제대로 좀 이행이 된다면
김정은에게 좀 아픔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마저도 김정은의 숨통을 조이고, 다시 말하면 김정은이 핵을 내려놓도록 강제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카드는 김정은에게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줄 수 있는 원유 공급 차단, 이건데, 중국은 지금 러시아에 금방 말씀하셨듯이 중국은 제재만으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미국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핵 개발은 미국 책임이고, 따라서 미국이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해야, 그래야 북한도 안심을 하고 핵을 내려놓을 수 있으니 이 쌍중단, 같이 중단하라.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미국이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책임을 미측으로 전가하면서 자기들에게 오는 압박을 줄이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은 사람들, 그리고 국제사회 시선이 지금 중국에 지금 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키를 이제 중국이 쥐고 있기 때문인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과는 통화조차도 좀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뭐 중국 입장에서는 별달리 해줄 말이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좀 꺼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전통적으로 그래왔습니다. 작년 1월에 4차 핵실험 때도 그랬고, 그때도 상당 기간 통화가 되지 않아서 한중 관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점이 지적되곤 했는데, 중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있을 때 북한의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중국 국익에 손실이 따른다,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중국의 인식과 셈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중국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대한 원유 송출 중단 같은 걸 하도록 해야 되고요. 또 사실 9월은 방금 전에 뭐 동반경제 포럼 말씀도 하셨지만 9월은 외교의 달입니다. 이달 하순에는 유엔이 열립니다. 유엔 총회가. 따라서 문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죠. 아직 참석할 거라고 보는데요. 거기 가셔도 국제 사회를 통해서 한국의 입장을 잘 알리고, 그래서 북한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압박 필요성을 잘 설득해서 중국이 그대로 있다가는 자기 국익의 손실, 그리고 또 중국의 국제 평판이 악화된다는 점을 인식할 때 보다 강도 높은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중 관계가 이렇게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제 한일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좀 활발한 것 같아요. 어젯밤에 문 대통령과 트럼프 통화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에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다. 일반인들은 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거든요. 어떤 겁니까? 이제 원래 국제사회는 이런 겁니다. 미사일의 기술이 확산되는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MTCR,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미사일 기술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거리라든지 탄두의 중량을 엄격히 제한을 했고요. 사실 그 체제에 가입을 해야 미사일 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거기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정한 지침을 그동안 합의를 해왔는데, 이것이 그동안 두 차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확보한 이 사거리가 800km고 탄두의 중량이 500kg으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거리가 줄면 탄두 중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한미 간에 그런 제한 가운데 묶여 있었는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높아지면서 사실 800km면은 이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는 확보했지만 500kg만 가지고는 사실 활주로라든지 일정 건물을 파괴할 수 있지만 지하 깊숙이에 있는 북한의 지휘시설이라든지 군사시설을 타격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제라든지 또 해구산 지원을 받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 탄두 중량을 늘리는 문제를 우리가 제기를 했고, 사실 늘리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미국이 엄격하게 제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이 탄두 중량을 우리는 1톤으로 늘리는 걸 제한을 아예 없애버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탄두 중량도 늘리고 앞으로 탄두 중량을 줄이면 사거리를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지요. 이 탄두 중량을 제한하고 지금 트럼프 어제 통화에서 그런 이제 합의를 이뤄내고 했는데, 지금 한미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로 인해서 뭐 한국이 뭐 약간 어피즈먼트, 유화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불만도 표출돼서 혹시 한미 관계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우려도 많이 나왔는데요. 예. 그렇지만 뭐 실무선에서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상당한 성과라고 봅니다. 이러한 미사일 지침이 사실상 이제는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정이 아니라 중량을 갖다가 제한을 풀었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도 냈고 앞으로도 뭐 확장 억제 분야에서 뭐 전략 자산의 뭐 상시 배치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더 진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한미 관계는 안정을 되찾았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지금 사드 배치도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 대통령이 말했던 어떤 그 강력한 조치 가운데 하나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 위협은 뭐 이전부터 있어 왔고 실제 이제 괌이라든지 하와이라든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고 그게 또 정치 이슈화 돼가지고 상당히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꼈지만 지난번 북한이 이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하고 또 IRBM 화성 12형을 실거리 사격을 하면서 이건 안 된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임시 배치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을 이번에 이제 이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부 국민들 불편함이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안전, 그 주한미군은 또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군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차원에서 사드 배치를 조기에 결단하는 것은 저는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뭐 국내에서는 사드 반대 여론도 거센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저 배치를 강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현지 주민들을 잘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영무 국방장관이 현지 주민들에게 편지도 보내고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아무튼 뭐 현지 주민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 바지만 국가 안보라는 그런 또 중차대한 문제가 있고 더군다나 북한의 핵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잘 설득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그 북핵 관련 긴급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서 일부 야당의 그 핵무장 주장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철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잠깐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핵 개발을 통해서 북한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겠다는 계산이라면 그것은 절대 이룰 수 없는 목표입니다. 김정은은 하루빨리 핵 개발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일부 야당에서는 북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으로 우리도 핵무장을 하자 하는 철없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그 자체를 망각하고 핵 경쟁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주장일 것입니다. 예, 북한의 그 6차 핵실험 이후에 뭐 가장 강도 높은 발언 가운데 하나가 이제 원유 공급 중단 그리고 전술핵 배치 이런 논란이 아닌가 싶은데요. 국내 이게 정치권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결국 전술핵 재배치 문제라든지 또는 이제 핵무장론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다시 말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데 지금 우리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미동맹,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해구산, 확장 억제에 이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물론 한미동맹이 확고하고 미국이 끊임없는 우리의 공약 그 재확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상황이 바뀌어서 미국 본토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미국의 핵무기로 우리를 지켜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전술핵이라든지 핵무장론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그렇게 가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언젠가 다시 말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핵 미사일에 인질화되고 결국 그런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도래했을 경우 우리가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자위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대비하자라는 그런 이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이건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정부가 그걸 정책으로 선택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한미 간의 공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지금 미국 대통령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신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약간 여야 간 소통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추미애 대표의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예, 핵무장을 하자는 측이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이 핵 개발하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억제력 차원에서 핵무장을 고려하는 거고 결국에 그쪽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비핵화가 되면 핵을 우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여야 간 소통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소통도 소통이지만은 여야 간의 뭐 소통이 어느 정도 충분히 된다 하더라도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뭐 전술핵 배치라든지 뭐 심지어 핵무장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전술핵 배치 자체는 사실은 미국의 여론과 미국 정부의 결정이면 됩니다. 왜냐하면 유럽에도 이미 전술핵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을 국제사회가 반대하진 않을 거고요. 독자적 핵무장은 국제 비확산 체제의 정면 도전이기 때문에 그건 어렵습니다. 예. 다만 만약 북한이 그걸 가지고 한국을 위협하는 그러한 순간이라면은 그 NPT 체제, 비핵산 체제에서도 NPT를 탈퇴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기본 권리다. 다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예. 국제 체제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협력해 나가는 것이 보다 큰 국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거죠. 예, 우리 군도 지금 북한 6차 핵실험에 대응해서 연일 무력 시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 풍계리 핵실험장 거리를 이렇게 겨냥한 그 장소를 겨냥한 육군과 공군의 미사일 훈련이 있었고요. 오늘 해군이 나섰어요. 네. 어떤 훈련이 진행된 겁니까? 예, 결국 이제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강력한 응징, 그다음에 고립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의 이제 전략적 도발도 있지만은 또 국지 도발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육군, 공군, 오늘은 해군, 육해공군이 모두 나서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응징할 수 있는 역량과 태세를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유사시에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대비 체제를 갖추는 것인데 1차적으로 한국군 단독으로 무력 시위를 하고 아마 추가적으로 한미연합 전력으로 그런 조치들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지금 그 뭐 무력 시위도 이어지고 외교전도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한반도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에 얼마나 효율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북한은 추가 도발을 할 겁니다. 자기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그런 화성 14형 실험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데요. 예. 따라서 어떻게 보면 쫓고 쫓기는 경쟁이라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긴 호흡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북한의 도발 하나하나에 너무 끌려가다 보면 우리의 방향성을 잃을 거기 때문에 긴 호흡을 갖고 북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접근이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